인사이트 채널 푸클 입시. 안녕하세요, 프리클래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치동 유주미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논술 제2탄 자연계열입니다. 논술 그거 로또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니죠. 첫 번째, 교과 전형과 유사한 또는 한 단계 높은 수능 최저라고 하는 허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광범위한 출제 범위를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명확한 채점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접근합니다. 오늘 스텝별로 저랑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어떤 학교를 써야 되지 확인하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5개 주요 대학의 교과 논술의 비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학교가 논술의 진심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첫 번째, 연대와 고대의 경우는 역시 교과 전형의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다가 연세대의 경우 2025 문제 출제와 관련하여 유출 논란이 있었죠. 따라서 올해 58명이 감축되면서 교과 전형의 월등히 많습니다. 두 번째 그룹입니다. 한양대, 경희대, 시립대, 동국대의 경우는 연고대만큼은 아니어도 역시 교과 전형의 인원이 다소 높습니다. 이화여대와 숙명여대는 균형을 맞추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 세 번째 그룹이 논술의 진심인 학교들 있죠.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건국대, 홍익대입니다. 특히 건국대의 경우는 2027에서 교과의 인원을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술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홍익대의 경우는 교과 전형보다 논술 전형의 인원이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외대의 경우는 서울캠의 경우는 문과 중심으로, 그리고 글로벌캠의 경우는 이과 계열을 중심으로 나눠서 이원화 전략을 펼치고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학교들의 진심임을 확인했으니 두 번째, 교과 비중을 한번 볼까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논술의 경우 내신의 변별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술의 비중을 확인하시고요. 거기에다가 수능 최저 여부까지 확인하셔서 내가 어떤 그룹에 지원하는 게 좋은지 동그라미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논술 비중이 증가한 학교들은 가톨릭대, 단국대, 부산대, 숭실대, 세종대, 인하대, 한양대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스텝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가능한 수능 최저 그룹에 동그라미 한번 쳐 보실래요? 3개 합, 2개 합, 1개 합으로 가고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도 한번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역시 고려대가 4합8로 가장 높습니다. 최저의 변화도 있죠. 성균관대나 동덕여대, 한국외대, 글캠의 경우는 강화되었고요. 그리고 홍익대, 숭실대의 경우는 완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까지 잘 쫓아오셨나요? 이제 스텝 4 중요합니다. 출제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1, 2, 미적분, 확통, 기하까지 전방위적으로 나오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죠. 연대, 고대, 한양대, 서강대, 중대, 경희대, 시립대, 이대, 건대, 동대, 홍대, 연대, 미래까지 주요 대학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확통이나 기하까지는 무리야 라고 할 때는 아주대, 인하대, 서울과기대, 숭실대 등 이과의 강자들도 여기에 포진되어 있으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통이 제외되는 부산대, 기하가 제외되는 광운대 있고요. 그리고 수학과 수학 1, 2만 내는 성균관대, 항공대, 이학 계열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국어 역량이 좋아, 자연계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라고 했을 때는 세종대 자유전공, 건국대 KU 자율전공이 있습니다. 단 연내의 경우 과학 논술이 부활됐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어떻게 선택하면 좋지? 지금까지 우리 교과 비중, 수능 최저, 출제 범위까지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가능한 부분에 동그라미 치셨을 거예요. 하나의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논술 100%에 예를 들어서 수능 최저가 3합으로 가능해 라고 했을 땐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가 가능하죠. 대신에 여기에다가 수능 최저, 경쟁률, 응시율, 출제 범위,
특징들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나는 어느 학교가 조금 더 맞아 라고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체제가 높은 학교가 어디죠? 상대적으로 성균관대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수능체제에 상대적으로 강세야 라고 한다면 성균관대를 조금 더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죠. 출제 범위에서 나는 확통이나 기하도 괜찮아 라고 한다면 한양대나 서강대로 범위가 좁혀지지만 예를 들어서 서강대의 경우는 미적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따라서 미적분에 조금 더 강세야라고 한다면 서강대. 나는 뭐 수능형 킬러 문제나 학통 기하도 괜찮아 라고 한다면 한양대. 따라서 수능 체제와 출제 범위, 특징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대학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는 수능 최저가 자신이 아예 없어 라고 한다면 인하대, 아주대, 과기대를 아마 선택을 많이 하실 텐데 그 학교들의 출제 범위는 뭐죠? 수학 1, 2, 미적이죠. 그럼 이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공통으로 모두 풀어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문제다라고 하는 건 돌고 돕니다. 따라서 내가 인하대야라고 한다고 인하대만 풀지 마시고 인하대, 아주대, 과기대를 모두 풀다 보면 선택권이 조금 더 넓어지거든요. 그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힌트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해야 될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대학의 입학처에 들어가시면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논술 파트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양대다라고 한다면 2026 거를 확인해 보시면 각 문항에 있어서 출제 범위가 명확하게 나오고요. 그 안에서의 핵심 개념이라든가 용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학 1, 2에서 나왔고 그리고 미적분 그리고 핵심 개념이 이런 것구나 라는 걸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내 머릿속에 구조화가 되죠. 거기다 꼭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문항에서 채점하고 싶어하는 채점 기준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채점 기준표와 함께 문항 해설을 연결해서 계속해서 보다 보면 포인트가 이거였구나. 따라서 나는 이 파트에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게 각 학교별로 다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학의 논술과 관련된 논술 인원 그리고 수능 최저, 출제 범위, 각 학교들의 특징 또는 내가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특징 정리 등과 관련하여 알아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대학에서 발표하는 채점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라 라는 걸로 전방위적으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상위권일수록 개념 그리고 문항 간의 연결이 긴밀하다라는 것도 마지막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3탄 준비를 할 거고요. 3탄에서는 약술형 논술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리 약술형 논술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을 응원하는 프리클래스 유주미 강사였습니다.